그러면 이제 그냥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황 토크부터 시작을 하자면, 음, 그냥 뭐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논문 이제 좀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일은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뭔가 금요일 저녁이어서 놀다가 늦게 잤는데 오늘 일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약간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진도를 나가는 거는 아니고, 그, 강상우 선생님께서 사다리 관련해서 좀 예시를 보여주시고, 구태영 선생님은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뭐 말씀하실 거 있다고 그러셨고, 저도 그 앞에 정의 정합 오늘 맞추려고 그 앞에 노트들을 보다 보니까 어,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잠깐 생각해 보고 왔습니다. 구태영 선생님 디스코드에 참가를 늦게 하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일정이 생기셔가지고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남겨주셨어요. 그렇군요. 저도 거의 똑같은 일상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주에 그 김도환 선생님께서 살짝 언급 주셨던 그 오차 방정식에서부터 왜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가, 그거를 저희가 봤던 얼터네이티브 그룹과 연결지어서 한번 스토리를 완성하고 싶어서 계속 봤는데 너무 헷갈리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를 가정하고 약간 이런 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항상 뭐를 증명하려고 하는지, 뭐를 가정해야 하는지조차 좀 계속 헷갈려서 좀 헤매다가 뭔가 3차 방정식까지는 제가 그래도 뭔가 스토리가 조금 정리된 것 같은데 이제 5차 방정식부터 왜 그게 안 되는지는 조금 더 정리해서 공유해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느라고 저는 정합 복습을 못해서 이따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혹시 그 고민하신 거 오늘 공유 좀 가능하신가요? 아, 네, 네. 네. 시간 되면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정의 정합은 사실 뭐 정의가 엄청 많은 건 아니어서 몇 개만 해보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뭔가 각자 말하고 싶은 거 말하는 거에 좀 더 뭔가 그 시간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가끔 지원이 끝나가지고 이제 한동안 좀 시간이 좀 괜찮게 나 있어서 이제는 거의 시간이 어, 반강제적으로 이제 비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그 장학금 먼저 쓰고,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에 끝나서 나머지 시간에는 그 하셨던 레코드에서 행렬식 정의하는 부분 복습하고, 그리고, 정의점 맞추는 것도 벼락치기로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근황 토크 시간이었는데 안 하신 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그 앞에서부터 노트를 보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맨 뒤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행정식의 정의가 나오길래 거기부터 역순으로 이렇게 봤더니 어쨌든 앞에서 볼 때보다는 조금 더 흥미가 있어서 그 S3를 실제로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가 얼마나 있나를 써보고 그거에 맞춰서 DET의 정의에 맞게 구해 보면서 사실은 어느 항을 행렬에서 꺼내가지고 곱해서 부호를 붙이는지를 보면 패턴이 좀 보일 줄 알고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예 어쨌든 해본 걸로 만족하고 했는데 정의 정합 보는 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그 당직을 2번 서서 정의정합은 못 보고 왔고 그 대신에 디터미넌트가 음, 저번 주부터 좀 고민을 계속 했었는데 뭔가 왜 그 시메트릭 그룹의 원소들을 갖다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하진 못했는데 그래도 뭔가 약간 재밌는 성질들 디터미넌트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몇 개 이렇게 발견한 것 같아서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어, 성질이라면 어떤 성질이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왜 원소를 한 번 바꾸는 거랑 2번 바꾸는 거랑 부호가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태영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시간이 돼서 다시 왔습니다. 혹시 그 저번에 그 디스코드에 남겨주신 그 고민한 거 오늘 잠깐 공유 가능하신가요? 아, 네. 네, 가능합니다. 근데 네. 뭐 별건 아니라서 사실 네, 일단 말씀은 드려보겠는데. 근데 뭔가 이번 주는 그 약간 다들 그 각자 꽂힌 것 좀 고민하고 오신 느낌이어서 뭔가 조금씩 다 발언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 그럼 이제 그 화이트보드 키겠습니다. 강성훈 선생님 그 말씀하시고 싶은 거 그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행렬식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증명을 하기는 아이고, 증명을 하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복잡해져서, 음, 중간에 제가 조금, 뭐랄까, 어, 아주 디테일한 거는 약간 좀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눈을 이렇게 가져가면 되죠? 그러면 다 보이시죠? 일단 제가 지난주에 하다가 못한 게 뭐였냐면은 행렬시 그냥 예시를 먼저 그려놓고 제가 시작을 할게요. 어, 방금 뭔가 하울링이 있었는데 괜찮은가? 제 말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네. 어, 나온다. 네, 죄송합니다. 뭔가 원활하지가 않네요, 지금. 어, 예를 들어서 4x4 행렬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어요. A32, A43. 그러니까 그 코팩터 익스펜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행렬식의 각 항은 첫 번째 첫 번째 로우에서 요거를 고르고 그 다음에 이걸 배제한
나머지 두 번째 로우에서 1번을 배제한 2, 3, 4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또 그 다음에는 4번을 배제하고 2, 3번 중에서 하나 고르고 또 얘를 배제하고 네 번째에서는 이걸 고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걸 따져보면은 왜 행렬식의 항이 퍼뮤테이션의 개수가 되는지, 그러니까 그 대칭군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되는지는 좀 자명해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부호예요. A11, A24, A32, A43의 부호는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요 뒤에 거 있잖아요. 1, 4, 2, 3을 따서 1, 4, 2, 3을 1, 2, 3, 4로 되돌리기 위해 정렬이라고 할까요? 정렬하기 위해 필요한 스위칭, 그러니까 두 수를 뒤집는 걸, 뒤바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스위칭 횟수의 페리티가 짝수이면 플러스고 홀수이면 마이너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1, 4, 2, 3 같은 경우는 1, 4, 2, 3인데 2하고 4를 이렇게 뒤집으면은 1, 2, 4, 3이 되고 그다음에 3, 4를 뒤집으면은 1, 2, 3, 4가 돼서 이렇게 두 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호는 플러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은 이 프로포지션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못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은 아,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눈을 이걸로 가져가야겠다. 네. 하바이사에서 제가 여기, 여기를 골랐었습니다. 아까 여기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골랐는데, A11, A24, A32, A43를 골랐지만, 사실은 저 값은 그냥 어떤 값일 뿐이고, 사실 관심 있는 거는 우리는 이것만 알아도 돼요. 1, 1, 1, 1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이것만 알면은 될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는 그냥 곱하면 되니까 숫자들은. 그래서 이 1111 저렇게 4개의 값이 1, 1, 1, 1인 저 행렬의 행렬식이 그리고 행렬식은 당연히 1 아닌 마이너스 1일 거잖아요. 그럼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만 우리가 알면 될 텐데 행렬식의 부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여기는 1,1이고요. 여기는 2,4고, 여기는 3,2고, 여기는 4,3이에요. 그런데 그 코펙스 익스펜션을 보면은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주죠. 왜냐면 여기가 1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붙잖아요. 그래서 1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1 곱하기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의 행렬식을 우리가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어디를 보냐면 우리가 여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여기에 1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정확히 여기를 얘기해야 되는구나. 여기에 맞네요. 두 번째가 맞네요. 이 1을 고름으로 인해서 이제 여긴 우리가 배제를 할 거예요. 그러면 2,4가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은 1,3이 됩니다. 그러니까 3 3 행렬의 행렬식을 구할 때에는 이제는 우리는 1,3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3을 선택을 했잖아요. 3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또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여기를 배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1 곱하기 이 부분의 행렬식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3,2였던 것은 얼마가 되냐면은 1,1이 되죠. 그래서 여기 1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그냥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1,1일 거고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부호가 결정되는 그 규칙을 보면은 여기 뒤에 있는 숫자들 있죠. 뒤에 있는 숫자들을 보고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뒤에 있는 숫자들이 홀수이면 플러스고 짝수이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면은 이제 여기부터가 약간 좀 그 헷갈리는 부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3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4보다 앞에 있으면서 어, 잠시만요. 어, 레이저 여기 있다. 4보다 앞에 있으면서 4보다 작은 것의 개수를 자기 자신에게서 빼면은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이해가 괜찮으실까요?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네. 여기서 사실 그 첫 번째 열을 골랐기 때문에 뭔가 저렇게, 3x3 행렬이 딱 뭔가 붙어 있는 형태인데, 만약에 다른 걸 골랐어도 저 위치가 그대로 3인지가 뭔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얘기하면 좋은데 여기 원래 아이고 이게 원래 2,4였잖아요. 됐다. 2,4였잖아. 잠깐만요. 이거 왜 이러지? 어? 뭔가 지금 펜이 이상해졌는데 잠시만요. 됐다. 여기가 4였잖아요. 그런데 그 여기에 1을 고른 순간 이제 첫 번째 컬럼 우리가 배제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만 볼 거예요. 그러면 4보다 앞에 있는 컬럼이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1만큼 줄어들어서 3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고르고 여기를 골랐다. 그럼 여기는 1,4고 2,1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를 없앤 이후에도 여전히 1이겠죠. 컬럼 번호가.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지? 만약에 여기를 고르고 여기를 골랐어요. 만약에 그러면 1,4 다음에 2,1을 고른 건데 1 앞에 지금 1보다 작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 자기 자신의 컬럼 번호를 줄일 만한, 그러니까 바꿀 만한 요소가 없잖아요. 왜냐면 4는 자기보다 뒤에 있는 걸 없애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은 1,1이 되는 건데 지금 이 부분 1,1과 2,4를 보면은 원래 2,4였는데 앞에서 1을 빼버렸잖아요. 자기보다 앞에 있는 컬럼 하나 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가 3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괜찮으신가요?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2가 왜 1이 됐냐면은 원래는 두 번째 컬럼이었는데 앞에서 1이 있었거든요. 2보다 작은 1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만큼 줄어서 1이 된 거고 3도 원래는 3이었는데 여기서 하나 빠지고 여기서 하나 빠지는 바람에 첫 번째가 돼버렸죠. 그래서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부호를 결정하는 데 썼던 요 1, 3, 1, 1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를 알 수 있냐면은 처음에 1, 4, 2, 3에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1보다 앞에 있는 것들 중에서 자기보다 작은 게 없죠? 그러니까 그냥 1 그대로 갈 거예요, 얘는. 그리고 4는 4 앞에 있는 자기보다 작은 숫자가 1 하나가 있죠? 그 하나만큼을 빼서 3이 된 거고요. 2는 좀 약간만 기다렸다가 네. 2는 이 앞에 있는 것들 중에서 자기보다 작은 게 1 하나가 있죠. 그래서 1만큼 빠져서 1이 된 거고 3은 3 앞에 있는 것 중에서 자기보다 작은 게 1하고 2 두 개가 있죠. 그래서 2만큼 빠져서 1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온 1, 3, 1, 2를 가지고 부호를 결정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코팩터 익스펜션에서. 그런데 제가 이거를 조금 바꾸고 싶어요, 방식을. 왜냐하면 페리티의 관점에서 보면은
페리티의 관점에서 보면은,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우고. 페리티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 색깔이 왜 이래? 짝수가 플러스고 홀수가 마이너스인 게 좀 다루기가 편해요. 왜냐면 짝수는 더해도 짝수고, 짝수는 더해도 짝수고, 플러스 1은 곱해도 플러스 1이고, 홀수가 하나 있으면은 숫자를 다 더하면 홀수가 되고, 마이너스 1이 하나 있으면은 곱하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니까 그 짝수 홀수는 더하기에 대해서 그 짝수가 부분군이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은 요 플러스 1만 있는 게 부분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좀 보존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도 괜찮으실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거를 어 여기를 제가 요것도 잠깐만 규칙을 맞춰서 줄을 맞춰서 쓸게요. 여기는 뭐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1,1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이라서 플러스인 건데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저 1, 3, 1, 2를 전부 다 더하면은 지금 6이 되죠. 그러니까 더해서 결과를 보고 플러스 그 짝홀성을 결정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1, 3, 1이다. 그러면 5인데 이거는 사실 플러스인데 이건 홀수라서 플러스 홀수인데 플러스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짝홀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1이라고 두지 않고 여기를 하나를 한 작업을 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1을 빼요. 0, 2, 0,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를 전부 다 더하면 2가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은 제가 좀 전에 말했던 4에서 4보다 앞에 있는 것들 중에서 자기보다 작은 거를 뺀 3이 나오죠?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더해요. 그러면 2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해서 나온 것들을 전부 더한 것이 짝수이면 플러스다. 홀수이면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 홀수가 두 개면은 마이너스 1 두 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홀수가 두 개면 더하면 짝수가 되는 거랑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괜찮으실까요? 여기까지? 약간 놓쳐가지고 저 마이너스 1을 각각 왜다 하는지를 이해를 그러니까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함인데요. 뭘 하고 싶냐면은 이 부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이 1을 1로 만들고 4를 3으로 만들고 2를 1로 만들고 3을 숫자가 잘못됐네? 1 맞죠? 1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부호를 결정하는 거는 1311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보지 않고 이 숫자들을 묶어서 하나의 숫자로 합친 다음에 그것만 보고 이 항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다면은 짝수, 아, 지금 이걸 보면은 홀수일 때 플러스잖아요. 부호가. 각 항의 부호가. 그런데 짝수일 때 플러스여야 우리가 다루기가 좋아요. 왜냐면 짝수일 때 플러스라고 하면은 전부 다 더해도 되거든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그 마지막 말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면은 좀 바꿔볼게요. 어, 이거 좀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잠깐만 지우고. 제가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보여드리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1, 아이고, 1, 1, 1, 1. 이렇게 골랐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계산한 걸 똑같이 해볼게요. 그럼 여기만 바뀌면 되죠. 3,3, 4,2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해볼게요.
3 앞에 있는 것 중에서 3보다 작은 게 1이 하나 있죠? 그럼 여기는 2가 될 거예요. 그리고 2 앞에 있는 것들 중에서 2보다 작은 게 1 하나가 있죠? 그럼 여기는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제가 찾고자 했던 수열은 뭐였냐면은 요겁니다. 1, 3, 2, 1. 1, 3, 2, 1이고, 그리고 부호도 같이 써보면은, 여기는 플러스고, 부호를 여기다 쓸게요.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1이 홀수니까 플러스인 거고, 3이 홀수니까 플러스인 거고, 2는 짝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1이 홀수죠.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 항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을 해서 그 최종 결과가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이 홀수번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빼기 2를 안 하면 여기서 빼기 2를 안 하면 그냥 1, 3, 2, 1인데 이걸 보고 우리가 짝홀성을 판단을 하려면은 이걸 하나하나 다 봐야 되잖아요. 1, 3, 2를 개별적으로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해주면은 제가 중간에 아까 끊겨가지고 네, 듣다가 놓쳐서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갖고 질문 드리는 건데, 네. 여기에 이거에다가 얘를 지금 합하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합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제가 너무 그냥 저기 판서를 대충 한 것 같아요. 그냥 다시 쓸게요. 여긴 1,1 골랐고요. 네, 여긴 2,4 골랐습니다. 네, 그리고 3,3 골랐고, 네, 4,2를 골랐어요. 네. 1,1은 코팩터 익스펜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1,1이기 때문에 이 1에 의해서 부호가 플러스가 됩니다. 제가 그 코팩터 익스펜션의 관점이라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항들을 골라가지고 곱한 다음에 앞에다가 코팩터 익스펜션의 부호를 주잖아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네. 근데 그 부호를 구할 때 한 끼의 행과 열을 합치지 않나요? 수를? 이건 지금 하나만 본 거예요. 아, 코팩터 익스펜션이 이거 곱하기 이것의 행렬식 네네네네네. 빼기 요거 곱하기 이거의 행렬식 에이,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의 행렬식 이런 식으로 돌아가잖아요. 네네네. 네. 그것 중에서 항 하나만 본 거예요. 그러면 맨 여기에 처음 첫 거에, 번째, 첫 번째 행의 선택지가 4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얘를 고른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 요 3바이 3의 행렬식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3바이 3의 행렬식을 계산한다는 것도, 이 3바이 3의 첫 번째 행의 선택지가 3개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또 제가 세 번째로 선택을 한 거예요. 세 번째 거요? 네, 요거요. 아, 네네네. 네. 그러면 이 3바이 3에서도 여기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요거 빼고 요거 네, 2x2의 행렬식을 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또 선택지가 2개가 있죠. 그 중에서 제가 두 번째 걸 선택을 한 거예요. 네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컬럼에 대해서 하나씩 선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임의로 선택하신 거인지 아니면 그래야만 하는 건지, 이게 피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일단 콤팩트 익스펜션을 받아들이고 제가 시작을 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했으니까 이렇게 네, 했고, 그 네, 다음에 물론 뭐 여기 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있는 거죠. 네,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택지들 중에서 하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지금 하신 거죠? 네, 아, 네네. 네. 그러니까 부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네네네. 네. 그러면 여기는 여기가 1이기 때문에 네.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를 없애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3 3의 행렬식을 그러니까 계산을 할 없앤다고 거예요. 말씀하신 건 이제 그 줄을 안 보겠다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 3 3의 행렬식을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여기가 원래 2 4였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제가 얼마가 되냐면은 1,3이 됩니다. 얘는 이제. 그러면 그, 그 위치에서요. 네, 뺀 남은 행렬에서 말씀하신 네, 거예요. 네, 네, 네네. 네. 그러면 여기가 3이기 때문에 또 부호가 플러스가 돼요. 네. 한 그리고 번씩 바뀌니까 그런 거죠. 네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예, 예, 돌아가기 예.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이제 여기를 또 빼야 되죠. 네. 그럼 2x2를 봐야 되는데 여기가 원래 3,3이었는데 네. 지금은 2x2 행렬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쟤는 1,2가 1,2. 되죠. 예, 예, 예. 네. 1,2이기 때문에 요 2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뭐가 됐든 무조건 1,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 지울 수 있을까? 됐다. 그러면 이게 부호가 결정되는 것은 결국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은 이 1, 4, 3, 2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더 직접적으로는 여기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든 이거 1, 3, 2, 1이라는 수열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홀수면 플러스, 짝수면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루기 좋은 구조는 이거는 제가 밑에다가 따로 쓸게요. 짝수, 아까 지워버렸나? 아주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짝수에다가 플러스를 대응시키고 홀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응시키는 게 그 군의 관점에서는 다루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구조를 얘기하자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G 코션트 2G랑 1 마이너스 1이랑 아이소모픽 아이소모픽하죠. 그러니까 아이소모피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짝수는 짝수에 대해서 닫혀 있잖아요. 더하기가. 여기서는 1에 대해서 그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더하기를 하는데 홀수가 홀수번 들어가면은 홀수가 되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이 홀수번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제가 짝수를 플러스로 만들고 홀수를 마이너스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여기도 다시 쓸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3, 2, 1이 아니라 0, 2, 1, 0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3이죠. 다 더했을 때 3이기 때문에 이것의 행렬식은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을 더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마이너스 1을 계속해서 더했으니까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짝콜이 뒤바뀌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만든 이유가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신 네. 건가요? 아니면. 네. 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1, 3, 2, 1 여기 있는 1, 3, 2, 1을 보면은 1, 3, 2, 1이 나왔을 때 부호가 얼마냐라고 따지려면 우리가 1은 플러스고 3은 플러스고 2는 마이너스고 1은 플러스고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1을 빼면은 0, 2, 1, 0이 되잖아요. 이거 전부 다 더하면 3이 되죠. 이게 홀수네? 홀수니까 마이너스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럼 1321일 때는 더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네, 없나요? 네, 그렇게 할 수 없게 돼요. 왜냐면 1, 뭐 3 3 행렬도 있을 수 있으니까 1, 3, 1 같은 경우에 이 경우는 이거 다 플러스잖아요. 네. 근데 1, 3, 1,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4 4로 해도 되겠다. 1, 3, 1, 1 같은 경우에 이거 다 플러스잖아요. 네. 근데 다 더하면 6이잖아요. 마이너스죠. 근데 원래는 플러스여야 되죠. 근데 이것도 똑같이 이제 그 일식을 빼면 0이 00이 되니까 네, 자기 부호를 유지를 하는 네, 그런 구조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그 시작하는 거를 내가 고를 수 있고 끝나는 게 반드시 1로 끝나기 때문인 건가요? 왜냐면은 언뜻 봐서는 그 부호의 개수를 내가 결정할 수가 없는데 일식만 빼면 다 해결이 된다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어, 음, 그러니까 왜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보고. 그래, 여기는 괜찮으신가요? 지금 어디- 여기가 1이면, 그러니까 홀수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짝수라는 건 괜찮으신가요? 네네. 그거는 이제 그 제곱을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부호가 결정되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퍼펙트 익스펜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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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1, 3, 2, 1 가지고 요 숫자 하나하나 본 다음에 부호를 결정해도 되기는 돼요. 음, 근데 저는 계산을 더 편하게 할 방법이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거 숫자 4개 다 보고 싶지 않거든요. 이따가 n by n으로 확장할 건데 그 n by n 숫자를 다 보고 하나하나 다 보고 부호를 결정하는 것보다 그냥 다 합쳐서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는 그 일식 마이너스 일식 더해 주어질 때에 그, 그 말하자면 시작하는 그러니까 뭘 해줘서 다 더해서 못 하던 걸 다 더해서 할 수 있게 되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덧셈에 대해서 네. 곱셈에 대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덧셈인 거고요. 네네. 여기는 곱셈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기 있는 부호는 이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최종 부호를 결정할 때는 곱셈을 가지고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있는 숫자들은 정수죠. 네, 정수인데 우리가 짝콜을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네. 짝콜과 이 부호가 자연스럽게 같은 구조를 가지려면은 그 짝수가 플러스에 해당이 돼야 되고 홀수가 마이너스에 해당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항등어는 0일 거고 네. 여기에 항등어는 1이니까. 아, 그러니까 더하기에 대해서 짝수는 더해도 짝수가 되고 네, 홀수는 홀수끼리 더해도 짝수가 되고 홀수가 들어가면 다시 또 홀수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네네네. 그 곱하기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더하기도 곱해도 계속 더하기가 되고 네, 그다음에 또 똑같이 마이너스 1도 곱하면은 플러스 1이 되는데 이제 하나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바뀌는 그 성질을 똑같이 계승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네, 거죠?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괜찮으신가요? 네, 네, 네. 네. 아까 그러면은, 혹시 지금 4x4 행렬일 때는 마이너스 네, 1을 4번 하면은 사실 그 짝꼴이 바뀌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5x5 뭐 이런 거면은 저 마이너스 1을 꼭 해줘야 그 보존이 된다는 거를 뭔가 해보시고 뭔가 저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어, 해보진 않았는데요.
그냥 코팩터 익스펜션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은 좀 자명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4x4에서 대해서 하긴 했지만 이거 뭐 확장해도 전부 다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같은 얘기겠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 마이너스 1이 지금 꼭 필요할까요? 마이너스 1이 필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그냥 여기를 곱하기로 해도 되긴 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홀수는 홀수끼리 곱하면 홀수가 되고 짝수가 하나라도 들어가 곱하기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이너스 1을 왜 했냐면은 여기서 막힐 줄 몰랐는데 그 지금 여기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짝코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부호를 보고 있잖아요. 짝콜과 부호끼리 그 아이소모피즘을 찾으면 이런 식으로 찾으면은 부호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플러스끼리는 아무리 곱해도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는 한 번 들어가면은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두 번 들어가면은 다시 플러스가 된다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짝콜에도 똑같은 구조가 있죠. 짝수는 아무리 더해도 짝수가 되고 홀수가 한 번 들어가면 홀수가 되는데 물론 여기 더하기, 여기는 곱하기고 홀수가 한 번 들어가면 홀수가 되는데 홀수가 두 번 들어가면 짝수가 된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그게 이 구조에 숨어 있잖아요. 네. 그 구조를 여기랑 이 부호랑 똑같이 맞추려면은 여기서 1을 빼야 짝수와 플러스를 매칭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 레벨부터 좀 보기 좋게 만들려고. 네, 네네네. 네. 아, 왜냐하면 네. 그렇게 해야 이걸 할 수 있거든요. 숫자 하나하나 안 보고 그냥 다 더한 결과만 보고도 우리가 부호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뭔가 이 사례에서는 여기만 다 더해도 그, 그 짝홀은 그 덧셈에 대해서 다 보존되니까 일단 그 짝수 일단 나오잖아요. 짝수래. 홀수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 네. 그러면 그, 여기 홀수 매트릭스일 때도 적용하려면, 뭔가 그렇게 마이너스 1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꼭 해야, 이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꼭 해야, 전체 크기에 디펜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인덱싱을 바꾸는 방법에 디펜드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랑은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하는 게 일단 요 레벨에서부터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마이너스 1을 안 해도 얘가 홀수니까 사실 딱히 상관은 없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 그 홀수 바이 홀수 행렬일 때, 저 마이너스 1을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지가 저는 궁금해서요. 그래서, 어, 한번 비슷하게 해볼까요? 해볼까? 네.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고를까요? 원소를? 아무거나 한번 골라주세요. 첫 번째 그 행에서 몇 번째 고를까요? 그 왼쪽이랑 비슷하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까요? 요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는 1,1이고요. 여기는 2,3이고 여기는 3,2죠. 근데 1,1은 그냥 1,1이라서 플러스가 될 거고 그다음에 2,3은 요렇게 만들어 보면은 어
1,2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 마지막은 무조건 1,1이니까 얘는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전부 다 곱하면은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홀수 홀수 있는데 짝수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그 마이너스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데 앞에 말했던 짝수를 플러스에 대응시키고 홀수를 마이너스에 대응시키고 싶기 때문에 1을 빼면은 0, 1, 0이 될 거고 그러면 홀수가 하필이면 한 번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더하면 1이 되고 이것은 그 홀수 마이너스에 대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네요. 뭔가 전 마이너스 1이 아직은 뭔가 경험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어, 마땅히 당연히 저거를 안 쓰고 보여야 되는 것보다는 뭔가, 뭔가 해보고 뭔가 경험적으로 찾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구조를 제가 그 보존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거는 동의합니다. 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숫자를 마이너스 1까지 해서 나온 숫자를 전부 다 더한 결과가 짝수면 플러스, 홀수면 마이너스라는 것까지는 괜찮으시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걸 n by n으로 확장을 할 건데 제가 보이고 싶은 명제가 하나 있어요. 이 명제가 너무 길어서 그냥 말로만 설명하겠습니다. 명제가 뭐냐면은 여기 1, 4, 3, 2라는 그 수열이 있죠. 유한 수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SN, 그러니까 여긴 S4, S4의 원소이기도 하죠. 겹치는 숫자가 하나도 없는. 제가 이거를 보이고 싶은 명제는 뭐냐면은 그 요 1432라는 수열에서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온 이 수열을 전부 다 더한 숫자의 짝홀성은 여기에서 두 개를 뒤집는 스위칭을 하면은 이 짝홀성이 바뀐다. 라는 걸 제가 보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432가 있는데 1432가 있어요. 그러면은 1 앞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1이고요. 4 앞에 1이 하나 있죠? 그럼 여기 아, 일단 마이너스 1 안 하고 쓸게요. 그럼 여기 3. 그다음에 3 앞에 1이 있으니까 2. 2 앞에 1이 있으니까 1. 그다음에 1을 한 번 더 빼요. 0, 2, 1, 0. 여기 3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1, 4, 2, 3으로 바꿀게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뒤집은 거예요. 그러면은 1, 3, 그다음에 2 앞에 1이 있으니까 1, 3 앞에 2하고 1이 있으니까 1, 여기는 1 빼면은 0, 2, 0, 0이 되죠? 2가 됐잖아요. 보이고 싶은 명제는 요렇게 두 개를 뒤집을 때마다 이 결과, 요 다 더한 것의 짝홀성이 바뀐다. 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엘레멘터리 한 것들의 조합인데 조금 증명이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그냥 스케치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어,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K1 쭉쭉쭉 KI 빼기 1, KI 또 쭉쭉쭉 가다가 KJ 여기 마지막에 KN. 그러니까 1부터 N까지를 그 그냥 랜덤하게 셔플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갈 거고요. 여기는 그대로 갈 거고 여기를 KJ로 바꾸고 여기를 KI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여기서 했던 요 계산 있죠. 요 계산. 요 계산을 여기에 대해서 했던 그 어떤
그 최종적으로는 결국 여기겠죠? 이게 쭉 뭔가 나왔을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더한 값이랑 또 새롭게 요 스위칭한 결과로부터 또 뭔가 이렇게 나왔을 거잖아요. 요 두 개의 결과를 비교를 해 보면은 항상 이 두 개의 짝홀성이 다르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증명을 좀 생략을 할게요. 이게 좀 되게 좀 귀찮고 지저분해서 요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여기서 KI랑 KJ는 당연히 다를 거잖아요. 그 SN에서 가져온 거니까 수열 자체를. 그러면 그냥 제 KI랑 KJ 요렇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이 결국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요 앞에 있는 것들은 제가 이 연산을 할 때 앞에 있는 것들은 영향을 안 받고 뒤에 있는 것들은 영향을 안 받아요. 결국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의 이 값들이 전부 바뀔 거예요. 바뀔 건데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요 사이에 있는 값들을 비계라고 하면은 이 두 개의 짝홀성이 다르다고 했는데 정확히 얼만큼 차이가 나냐면은 아, 2b 더하기 1만큼 달라져요. 제가 요거는 증명은 좀 그 말하려고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 증명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아까 여기로 다시 조금 보면은 제가 아까 1, 4, 여기를 해야겠다. 1, 4, 2, 3이라고 썼던 여기에서 그 뭐 앞에 있는 것들 중에서 자기보다 작은 것의 개수를 빼고 거기에서 또 마이너스 1을 한다라는 이상한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온 값들을 전부 다 더한 것이 지금 여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에서 두 개를 스위칭을 했을 때 나온 새로운 결과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착홀성은 다르다. 라는 거는 조금 번거롭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정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명제를 우리가 증명을 했다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1, 1, 1, 1. 이것의 디터미넌트는 우리가 알죠. 이것의 디터미넌트는 1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혹시 저 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그 짝꿍성이 다르다 해서 2b 플러스 1만큼 달라진다는 게 그 강성 선생님이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더했을 때 짝꿍이 구분되게 만든 그 숫자의 차이인가요? 네, 2b 플러스 맞습니다. 1만큼 달라진다는 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b가 음수가 될 수는 없는데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는 될 수 있죠. 네. 제가 여기서 2b 플러스 1은 그 이것과 이것의 값의 차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냥 계산 계속 해보면은 이렇게 생긴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1이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 행렬을 제가 위에서 했던 식으로 똑같이 해보면은 1,1, 2,2, 3, 아이고, 3,3, 4,4예요. 1보다 앞에 작은 거 하나도 없죠? 근데 1이고, 2 앞에 작은 게 1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1이 되고, 3보다 작은 게 2개 있으니까 1이 되고, 4보다 작은 게 3개 있으니까 1이 되죠? 근데 마이너스 1을 빼면은 0, 0, 0, 0이 되죠? 여기가 0이네요. 그래서
이것의 그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그러니까 짝수니까 플러스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서 뒤집으면 두 개를 아무거나 골라서 뒤집으면은 이제 홀수가 될 거고 거기서 한 번 더 뒤집으면 짝수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보이고자 했던 명제 여기를 보시면은 참 길게 돌아왔는데 1, 4, 2, 3을 1, 2, 3, 4로 정렬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위칭 횟수가 짝수면 플러스고 홀수면 마이너스다라고 했잖아요. 결국 내가 1, 4, 2, 3을 한 번 스위칭을 한다는 것은 이, 이 네 개가 곱해진 것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죠. 한 번 근데 할 때마다 부호가 그 바뀐다는 건데, 아, 네, 말씀하세요. 제가 네. 또 놓친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이 앞에 1이 있다는 1이 지금 2일인가요? 2일인가요? 죄송해요. 어디 요, 말씀하시는 요 거예요, 지금? 아래쪽, 여기 아래쪽이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어디 계시는 거죠? 여기, 여기, 네, 여기서 이 앞에 1이 있어서 여기가 1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 위에 있는 요 그림이랑 지금 이게 여기가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런데요. 네. 그, 이 앞에 1이 있어서 1이라는 말씀이 정확히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 그, 행렬식의 항 하나를 계산할 때, 네,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네 개 중에서 하나 고르고, 네, 그다음에 거기 빼고, 또 나머지 중에서 하나 고르고, 거기 빼고, 나머지 중에서 하나 고르고, 거기 빼고, 나머지 중에서 하나 고르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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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처음에 1,1을 골랐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는 빠지잖아요. 네, 여기는 원래 2,2였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빼고 이제 이 부분의 행렬식을 계산을 해야 돼요. 네, 여기에 행렬식을 계산할 때는 여기는 1,1이 되죠. 네. 네. 1,1, 그러니까 1,1이 되는데 요 1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부호를 플러스를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 1이고 플러스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 앞에 1이 있다는 거랑 어떻게 관련이 되는 원래 두 말씀이신가요? 번째였는데 여기가 네네. 하나 두 번째였는데 네, 여기 없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3 3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할 때는 여기는 1이 되잖아요. 1. 아, 그러니까 그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데 이 앞에 1이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거를 고를 수 없게 되니까 하나를 빼줘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네, 네, 네. 3 말대로 지금 여기가 3인데 원래 3이었는데 그 앞에 2랑 1을 뺐으니까 지금 1이 됐다 이런 뜻으로 네, 말씀하신 네, 네, 거예요. 맞아요. 네, 아, 4는 마찬가지로 3개 다 빠졌으니까 네, 1이다 이렇게 하신 거고요. 네, 네,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네, 계속 이어서 말해보면은, 우리는 이 이렇게 생긴 것의 디터미넌트가 1이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이 방식, 이름을 정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방식을 통해서도 다 더한 것이 0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맨 앞에 보여드린 이걸 다시 보면은 제가 보이고 싶었던 게 이거였잖아요. 1, 4, 2, 3을 제대로, 그러니까 순서대로 정렬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위칭 횟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1, 4, 2, 3.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스위칭을 한번 해요. 이렇게. 그럼 1, 2, 4, 3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지금 잠깐만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바꾸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은 부호가 바뀐다는 걸 알아요. 여기 부호가 바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하면은 부호가 두 번 바뀌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된다는 그 정렬을 한다는 거, 1, 2, 3, 4로 정렬을 한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요 1, 1, 1, 1의 상태로 만든다는 거랑 같은 얘기가 되고요. 플러스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횟수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결국은. 두 개를 뒤집는 거를 짝수번 해야 되느냐, 홀수번 해야 되느냐. 요, 이 상태, 정렬된 상태로 가기 위해서. 정렬된 상태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스위칭이 홀수번이다. 그러면은 원래 상태는 홀수였다는 뜻이고요. 1, 2, 3, 4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스위칭이 짝수번이다. 그러면 원래 상태가 짝수번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게 두 개를 스위칭할 때마다 부호가 바뀐다는 거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의 부호로부터 원래의 부호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완전 다 논리적으로, 좀, 어, 불편함 없이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거를 생각하신 이유가 그 디터미넌트 정의랑 관련해서 좀 어떻게 되나요? 디터미넌트의 정의를 적어보면은 디터미넌트 A는 sum 잠깐만요. 뭐라고 써야 되지? 시그마가 모든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시그넘 그 다음에 곱하기 i는 1부터 n까지 a i 시그마 i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코팩터 인스펙션을 결국은 그 하나의 수식으로 쓴 것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일단 말하고 싶었던 거는 왜냐면 코팩터 인스펙션이 요거잖아요. 이거 곱하기 이 부분의 행렬식 더하기 빼기 여기 곱하기 여기의 행렬식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행렬에 n by n 행렬에 들어가는 n by n 행렬의 행렬식에 들어가는 이 단항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도 다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선택지가 4개가 있고 4 곱하기 3 by 3 행렬에 들어가는 항의 개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3 by 3 행렬의 항의 개수는 3 곱하기 2 by 2 행렬의 항의 개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4 by 4 여기 보이는 4 by 4 행렬의 행렬식에 들어가는 항의 개수는 4 팩토리얼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골랐으면 여기를 배제하고 제가 나머지 중에서 또 고르고 여기를 골랐으면 또 나머지 중에서 하나 고르고 이런 식으로 고른다는 얘기는 결국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결국은 퍼뮤테이션이잖아요. SN의 원소. 그래서 왜 여기 I 시그마 I들을 왜 전부 다 곱한 것을 더하는지도 설명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설명이 애매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부호. 부호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좀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거를 좀 방법을 찾고 싶었던 거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요거가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네 개를 골랐을 때 이것의 부호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라는 걸 만약에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4 팩토리얼 계를 전부 다 배열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부호는 우리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결정하기가. 딱 보고 이건 플러스네, 이거 마이너스네 라고 단번에 말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1, 4, 2, 3, 1, 4, 2, 3을 써놓고
이거를 스위칭을 몇 번 해야 1, 2, 3, 4로 돌아오는지를 보고 부호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아, 네. 그냥 딱 보고 뭐를 결정하고 싶으셔서 이런 방법을 생각하신 거군요. 네, 그 시그널 함수는 트랜스포지션 개수에 따라서 이분이면 플러스, 오드면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를 할당하잖아요. 네, 그런데 코팩터 익스펜션에 보면은 마이너스 1에다가 그 여러 번 거듭 제곱을 해가지고 부호를 판단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행과 열의 수를 더해가지고 짝호를 결정지어서 부호를 결정하는 네, 형식인데, 네네. 그러니까 시그넘처럼 2분에다가 플러스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에다가 행과 열을 더해가지고 그 부호를 할당하는 거가 지금 마이너스 1을 빼주신 거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앞부분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아, 못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그넘 그 함수는 네. 트랜스포지션의 개수에 따라서 아, 네네. 예, 이제 부호를 할당을 해서 그게 사실은 귀찮잖아요. 왜냐하면 몇 개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어, 사실은 그렇게 귀찮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쉬워요, 사실은. 그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그 내용인데, 네네. 어떤 퍼뮤테이션을 만약에 사이클릭 노테이션으로 썼으면은, 네, 뭐, 1, 2, 뭐, 4, 3, 5. 그러니까 S5의 원소다. 아니, 뭐, 네, 상관없구나.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는 4개로 분리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네. 요 숫자의 개수에서 빼기 1만 하면은 바로 계산이 되기는 해요. 어, 그래서 근데 트랜스포지션의 개수 세기는 좀 쉽습니다. 그러한데 그러면은 어쨌든 트랜스포지션의 개수에 대해서 짝수는 플러스 홀수는 마이너스를 부여하는 게 시그넘 함수인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그거나 그거는 똑같은 거. 코팩터 익스펜션도 마이너스 1에 제곱을 하니까 홀수번 제곱하면 마이너스고 짝수번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그거랑 그거랑 똑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예 결국은 같은 구조인 거죠. 그러면은 이 방법은 사실은 1을 빼주신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네요. 아, 1 뺀 거는 그냥 그 페리티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짝수와 플러스 2를 대응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1을 빼줘야 하는 상황이 지금 네. 페리티를 그러니까 맞춰야 여기, 하는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가 지금 네.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뭘 하고 놓쳐가지고. 싶었던 거냐면은 여기를 군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덧셈에 대해서. 그러니까 덧셈 더하고 어떻게 되는 거를 여기를 말씀하시는 제가 거죠? 만약에 덧셈에 대해서 군으로 만들 수 있으면은 그러면 이거 숫자 하나하나 안 보고 그냥 더한 결과만 봐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으로 만든다는 게 뭘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해를 여기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가 전부 다 짝수면은 더해도 짝수가 되는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짝수도 얘기하지 말고, 여기 이 네 개의 숫자가 갖고 있는 성질을 더해도 얘가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가 빗나가면은 얘도 빗나간다. 근데 2번 빗나가면은 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마치 그러니까 네 개의 마이너스 1, 숫자가 갖고 네네. 있는 성질이라는 거는 네 개의 각각의 짝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서는 짝콜이죠. 네.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 곱셈에 대해서 네 개의 숫자의 짝홀의 부호를 부여해서 곱했을 때 나오는 부호와 그냥 숫자를 더했을 때 나오는 부호가 일치하게 만들고 싶다는 맞아요.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를 무엇이랑 연결을 시켰었냐면은, 이거랑도 연결을 시켰었어요. 그, 저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숫자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아무거나 쓸게요. 1, 2,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다. 1, 2, 4, 3, 5. 라는 저 사이클링 노테이션은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 2, 3, 4, 5가 1은 2로 가고 2는 4로 가고 3은 5로 가고 4는 3으로 가고 5는 1로 간다. 라고 했을 때 요 수열, 이 수열을 두 개씩 맞바꿈 두 개씩 맞바꾸는 것을 몇 번 해야, 정확히는 짝수번 해야 원래대로 돌아가냐, 홀수번 해야 원래대로 돌아가냐. 그런 스위칭의 페리티를 결정하는 것은 이것의 그 트랜스포지션 개수와 똑같다라는 것도 사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스위칭한다는 거 오늘 다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거 다 연관되는 얘기인 거고 이게 결국 트랜스포지션의 개수 그 짝홀 페리티랑 또 다 연결이 되는 얘기 드린 거죠. 저 잠깐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 마지막에 저 트랜스포지션의 개수랑 그 스위칭하는 횟수 같다는 거는 혹시 보이셨던가요? 네, 예시로 잠깐 보여주셨. 네네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했었는데요. 그건 아, 제가 지난 시간. 네, 여기다가 잠깐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2, 4, 5, 3, 1. 2, 4, 5, 3, 1 이라는 것은 여기 이걸 써놓고 시작할게요. 2, 4, 5, 3, 1은 무엇에 대응되냐면은 사이클링 노테이션으로 1, 2, 4, 3, 5랑 대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그 다음에 2, 4, 5, 3, 1을 제가 정렬을 할 건데 1하고 2를 맞바꿀게요. 1, 4, 5, 3, 2. 이것은 사이클링 노테이션으로 따지면은 그 1은 자기 자신으로 갔으니까 이제 사이클링 노테이션에서 나타날 일이 없죠. 그러니까 2는 4로 가고 4는 3으로 가고 3은 5로 가고 5는 2로 가는 이러한 노테이션으로 써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거 그림 그려보면 조금 더 명확한데 그림이 너무 좀 선을 많이 그려야 돼가지고 제가 사실 안 그리려고 했던 건데 1, 2, 3, 4, 5 그다음에 1, 2, 3, 4, 5가 있으면은 1은 2로 가고 2는 4로 가고 4는 3으로 가고 3은 5로 가고 5는 1로 가고 원래가 요거잖아요. 근데 제가 1과 맨 끝에 있는 그 양쪽 끝에 있는 1과 2를 스위칭했다는 것은 사실 여기서 뭐랑 똑같냐면은 이 화살표를 여기로 보내고 그러니까 화살표 두 개를 스위칭한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요렇게 한 거랑 똑같아요. 제가 요거 그림을 그냥 두 개를 같이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원머 원래 거를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어, 그다음에 여기로 가면서 또는 여기로 가면서 이 그림이 어떻게 바뀐 거냐면은 1, 2, 3, 4, 5. 1은 그냥 원래대로 가고 그다음에 2도 그냥 원래대로 가고 3도 잠깐만 2, 4, 3 이렇게 바뀐 거구나. 이렇게 바뀐 거예요. 화살표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보면은 지금 화살표 두 개가
스위칭 된 게 보이시나요, 혹시? 이 화살표랑 이 화살표랑 두 개가 서로 가리키는 거를 서로 뒤집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숫자를.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의 숫자를 뒤진다는 것은 트랜스포지션 입장에서는 앞에 하나를 탈락시킨다. 라는 것과, 트랜스포지션이란다. 사이클링 노테이션에서는 숫자 하나를 뺀다.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렬이 하나씩 될 때마다 이건 길이가 1씩 줄어들 테니. 그러니까 스위칭의 횟수가 트랜스포지션의 개수랑 똑같다. 라는 말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너무 뭔가 생각하신 게 신기한 것 같은 게, 저 시그널은 대체 어떻게 뭐 이해해야 되나 했었는데, 그걸 뭔가 두 단계로 나눠가지고 이해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제가 이것까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잠깐만요. 그 15 퍼즐이라고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재밌는 그 수학 퍼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 제가 여기 옆에다가 붙일게요. 잠깐만요. 왜 이미지가 안 붙지? 됐다. 요거 다들 아시죠? 그럼 처음 봅니다. 이거 한 번도 본 적 없으세요? 네. 그래요? 이거, 15 이렇게 옆으로 밀고, 여기 또 빈칸 생기면은 14 밑으로 밀고, 이런 식으로 빈칸을 계속 이동시키면서 처음에는 섞여 있는 것을 이 상태로 만드는 그런 그 퍼즐이거든요. 이게, 몇 번 해봤습니다. 네. 이게 재밌는 퍼즐이 있는데, 샘 로이드라고 그 수학 퍼즐계의 대부였던 수학 퍼즐계 하면은 이제 대부에 해당되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샘 로이드고 다른 한 분이 그 마틴 가드너 이렇게 두 분인데, 그 샘 로이드가 어느 날 신문에다가 그 챌린지를 하나 걸었어요.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만들어라. 14하고 15하고 뒤집은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1000달러를 걸었어요, 상금을. 근데 샘 로이드가 알고 했는지 아니면 정말 몰랐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증명이 됐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논문도 있어요. 그 불가능하다는 것에 뭐가 쓰이냐면 제가 오늘 했던 내용이 쓰입니다. 물론 그 논문의 증명에 그게 쓰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을 바꿀게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용하면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빈 칸 사각형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하는 건데, 수, 빈 칸이 움직이는 것은 1부터 여기 다시 빈 칸이 움직인다는 것은 1, 2, 3 쭉쭉쭉쭉 해서 15까지. 그러니까 요렇게 1부터 15까지 있는 어떤 수열에서 두 개를 맞바꾸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칸이 가로로 움직일 때는 맞바꾸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고, 빈칸이 만약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어떤 숫자 하나가 두 개를 맞바꾸는 건 아니구나. 그 잠깐만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 중간에 어떤 숫자 4개가 순서를 바꾸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뭘 보일 수 그러면은 그 있냐면은, 예를 들어 네네. 이 12를 아래로 밀면 네.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1을 아래로 밀면은 원래는 1, 2, 3, 4 해서 9, 10 정도네요. 11, 12, 13, 14, 15였던 건데 11을 아래로 내리면은 1부터 해서 11까지는 똑같고 13, 14, 15, 12가 되는 거죠. 빈칸은 그냥 안 세는 건가요? 네. 아, 그럼 여기 보면은 요 네 개의 그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 왼쪽이 정혁이고 오른쪽이 고영처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그냥 제가 아까 그 숫자 두 개 계속 맞바꾸는 거 했잖아요. 네. 그걸 여러 번 한 것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걸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은 어, 그 결국은 트랜스포지션이잖아요. 숫자 두 개 바꾸는 거. 트랜스포지션이 총 세 번 필요해요. 세 번 필요한데 그러면 이게 짝수이면 좋겠는데 3이니까 홀수잖아요. 뭔가 보존이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교묘한 수를 쓰는 건데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데 필요한 트랜스포지션 횟수 더하기 뭐라고 해야 되지? 다시 말할게요. 요 숫자 배열, 이 숫자 배열을 제가 아까 했던 거 있죠. 1 앞에 자기보다 작은 것 빼고 2 앞에 자기보다 작은 것 빼고 3 앞에 자기보다 작은 것 빼고 해서 나오는 어떤 그 숫자들을 다 더했었잖아요. 제가 이 더한 것을 제가 뭐 p라는 어떤 그 함수라고 부를게요. 요 s는 요 수열이고 그럼 요 값이 이것의 페리티가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면은 이게 트랜스포지션이 세 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페리티가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여기에다가 뭘 더하냐면은 요 빈칸에 행번호를 더해요. 빈칸이 위로 올라가면은 빈칸의 페리티도 바뀌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요 함수랑 빈칸의 페리티를 더하면은 무조건 이게 보존량이 돼요. 보존량? 불변량이 돼요. 그래서 이 빈칸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든 항상 그 불변량이 존재한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고 그 불변량이 여기서는 여기에서의 그것과 여기에서의 그거를 계산하면 두 개가 같지 않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불변량이 왜 생기는 건지 뭔가 직관적으로 바로는 와닿지가 않긴 한데, 어, 바로 뭔가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닌가? 아, 그냥 제가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라서 제가 그냥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어, 그러니까 숫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쭉 쓰면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금을 조금 옮길게요. 이 숫자들의 그러니까 요 시퀀스에 대해서 1보다 그 앞에 1보다 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는 1 그대로 올 거고요. 여기는 2보다 작은 거죠, 참. 2보다 작은 게 하나 있으니까 1이 될 거고 3보다 작은 게 두 개 있으니까 1이 될 거고 전부 다 1이 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부 다 0이 될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더하면 0이죠. 그래서 제가 좀 귀찮으니까 그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이런 그 숫자 배열을 제가 S라고 부르고
이 값을 제가 그 ps라는 어떤 함수로 정의를 할게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만약에 어, 요 12를 이렇게 아래로 보낸다. 그러면은 11까지는 똑같고 여기 11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13, 14, 15, 12가 되잖아요. 12가 맨 뒤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12, 14, 아이고 12, 13, 14, 15랑 13, 14, 15, 12랑 여기에서 여기로 가려면은 스위칭 두 개 숫자를 맞바꾸는 걸 몇 번을 해야 되냐면은 요거는 세 번이 나와요. 정확하게.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스위칭을 한 번 할 때마다 부호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것의 부호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아, 부호란다. 페리티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아이고 얘는 또 일어나.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0이라고 쓰지 말고 짝수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바꿨을 때 요걸 S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홀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르잖아요. 보존량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빈 타일을 위치를 바꿨을 때 저 phi 값이 바뀌니까 보존량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뭘 더할 거냐면은 ps 더하기 빈 칸의 행번호를 더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페리티가 보존이 되죠. 왜냐하면 빈 타일을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빈 칸의 행번호의 페리티도 바뀌거든요.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어, 아무도 말이 없으시죠? 아, 네, 이해는 되는데, 지금 네. 페널티 보존이 이제 여기도 쓰이고, 이 렉처에도 쓰이고 그랬는데, 아, 일단 이건 이해됐어요. 네, 저는. 아, 네.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없다. 없다라는 것이고 이걸 이용하면은 뭐도 증명할 수 있냐면은 지금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잠시만요. 네. 지금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돼 있는데 15, 15, 14, 13, 12, 11, 19, 8, 7, 6, 5, 4, 3, 2, 1를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을 만들 수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보여드린 이 방식이랑 똑같이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게 4 x 4잖아요. 3 x 3. 3 x 3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빈칸인데 3 x 3은 거꾸로 배열하는 게 돼요. 8, 7, 6, 5, 4, 3, 2, 1로 배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해보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4 x 4는 안 돼요. 그게. 왜냐면 이 페리티가 바뀌거든요. 그럼 그냥 3바이 3까지만 역순이 가능한 거고 그 이상부터는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홀수 바이 홀수는 됩니다. 짝수 바이 짝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그냥
그냥 펀, 그러니까 그냥 펀 팩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이, 여기서 네, 네, 지금 네네, 페리티가 보존된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네, 그러니까 어떤 조합으로 여기에 타일들을 움직여도 그 원래 이 상태, 그러니까 지금은 1에서 15까지를 차례대로 놓은 상태의 페리티가 그대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타일이 이렇게 꼽혀 있지 않고 애초 처음부터 뭐 1, 3, 5, 7, 9 이렇게 해갖고 뭐 홀수대로 끼우고 짝수대로 끼워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네, 첫 상태는 무조건 페리티가 짝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래도 그러면 페리티가 홀수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시작할 때부터 홀수인 경우는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것의 페리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요, 이게. 시작할 땐 무조건 다 짝수인 거예요? 어, 아니면은 빈칸의 행번호가 네. 3x3인 경우에는 빈칸이 세 번째에 있으니까 페리티가 홀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 그렇죠. 네네. 이렇게 하면. 네. 아, 그게 좀 교묘한 부분인데, 되게 트리키한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홀수 바이 홀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바뀝니다. 페리티가. 그런데 어디가 안 바뀌냐면 여기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홀수 바이 홀수면은 여기가 불변량이에요. 짝수 바이 아, 짝수면은 여기가 불변량이고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뭔가 그 같은 행에 있는 거 두 개를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홀수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같은 행에 있는 걸 바꾼다는 거는 이렇게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아, 그렇게 바꾸는 거는 이제 안 뭐, 되겠지. 네, 수열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거는 여기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거고, 아, 네네. 네, 위아래로 바꾸는 것만 이제 따져봤을 때 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강제로 짝수를 만들어주는 사실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홀수 바이 홀수면은 빈칸에 행번호를 더해버리면 페이트리가 바뀌는데, 네, 이거는 어쨌든 초기 값이니까 무조건 짝수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저는 그러니까 논리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왜 이걸 더해가지고 보존을 시키는지 어, 구조는 잘 왜, 이해가 안 돼요. 왜 더 했냐면은 불변량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답을 알고 제가 증명을 한 거긴 한데, 뭔가 안 된다는 거는 불변량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불변량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요런 약간 좀 꼼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일을 옮길 때마다 이 PS의 페리티는 바뀌는데 그러면 똑같이 페리티가 바뀌는 다른 거를 더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행이나 타일이나 무조건 한 칸씩밖에 못 움직이니까 위아래로 옮길 때도 두 번 바뀌는 경우가 없어서, 옮겨도 페리티가 보존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아직은 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으니까 엄청 재미있고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연관이 있는 거는 아니, 사실 있어. 저는 이 타일 게임을 되게 많이 하고 놀았는데, 항상 할 때마다 이제 랜덤으로 막 돌리면서 하다 보니까
최소한만 돌려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저 원래 상태를 만들려면은 뭘 해야 되나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수열의 DET랑 관련이 있다니까 제가 약간 어이가 없기도 하고 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실제로 그 증명하는 다른 영상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빈칸이잖아요. 이 빈칸이 아니라 좀 두껍게. 빈칸이 아니라 여기를 16이라고 두고 타일을 움직이는 것은 1부터 16까지 되어 있는 어떤 그 수열에다가 트랜스포지션 하나를 그 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 대수적인 구조를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몇 번의 트랜스포지션이 필요한가를 따지는 문제가 될 거고. 그렇게 하면 결국 그 최소한의 트랜스포지션 횟수를 찾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는 했습니다. 아마 이거 뭐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 횟수를 찾는 방법? 최적의 루트를 찾는 방법?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안 찾아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희 트랜스포지션 그냥 숫자 할 때는 뭐 아무 숫자나 바꿀 수 있지만 여기서는 바꿀 수 있는 숫자가 사실 예를 들어 이 16 같은 거는 지금 15랑 12랑만 바꿀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제약 조건이 더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트랜스포지션은 아니고 무조건 16을 들고 움직이는 트랜스포지션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어요. 음. 저는 이거 게임하는 사람은 사실 이런 거를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이유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존량이라는 거를 생각하는 이유가 애초에 이게 게임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경우를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네. 많이 하는 사람이 이걸 생각해 봤을 리는 없을 것 같고 페러티 예. 그리고 페러티는 좀 그러니까 페러티가 정말 간단한데 짝콜은 사실 너무 너무 엄청 큰 분류인데 그것만으로 의미 있는 이제 불변량으로서 사용을 한다는 거는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불변량은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쉬운 것도 있다 이런 느낌. 그 이거보다 이제 한 차원 높아지는 게 약간 그 요런 거 이제 3차원으로 가면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다들 뭔지 아시죠? 큐브. 큐브. 네. 큐브는 요런 모양을 큐브를 이용해서 아무리 섞어도 이런 모양은 만들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똑같은 잠깐만요. 이건 색깔이 이상하잖아, 이거. 잠깐만요. 이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아씨, 다시 가져올게요. 애초에 잘못된 큐브였네. 네, 뭐 그런 거잖아요. 애초에 그 큐브 저게 장난감은 저게 그냥 떨어지잖아요. 저게 그냥 네네네네. 몇번 돌아갈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조각 하나를 요렇게 돌릴 수 있거든요. 요렇게 돌려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은 잠깐만요. 이거 색깔을 칠할 수 있나? 여기가 흰색이 되고 그다음에 빨간색. 여기가 빨간색이고 여기가 파란색인 요런 상태. 나머지는 다 맞는데 요거 하나만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는 만들 수 없어요. 큐브를 아무리 섞어도. 이것도 큐브의 배열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허용되는 그 큐브 돌리는 것 안에서 보존되는 어떤 보존량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했습니다. 2시간 했네요, 혼자서. 이게
그러니까 대수적으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 신박한 것 같긴 한데요. 어, 그러면 뭔가 시간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원래 좀 돌아가면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그 디스코드에 고민한 거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 그런 거를 각자 좀 올리고, 다음 주는 이현진 선생님 돌아오셨으니까, 다음 차례 맞으시죠? 저 전에 박지현 선생님께서 하셨었죠? 네네. 아, 근데 네. 아까 좀 그러면은, 일찍 먼저 가셨어요. 나가신 것 같아요. 네. 그럼 28강? 네, 다음 주는 그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스터디는 이것만 하고, 소감 말하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어, 저는 저 게임을 사실 안 하다 보니까 뭔가, 어, 엄청 와닿는 예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이런 것도 대수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구나. 뭔가 그런, 뭔가 게임도 그런 게 있구나. 뭔가 그 정도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 루빅 큐브는 좀 했었는데 이제 사실 하는 것도 까먹어서 15 퍼즐은 하나 사야겠네요. 뭐 애기 시켜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강 선생님이 처음에 뭐냐 의문의 시작은 이거 디터미넌트를 쓰는 방법이 이제 지금 추상대수학 언어로 시그널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 코팩터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 같은 이야기인지 확인하는 이야기라고 이해했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스위칭 한다는 게 뭔가 좀 스위칭 한다는 게 딱 들어보면 이걸 대수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약간 스위칭 한다는 행위를 대수적으로 이해하는 거를 제가 저도 이거 강선생님 얘기하신 거 사실 다 이해는 못한 것 같아요. 다 이해는 못했고 근데 그냥 그런 느낌이 그냥 듭니다. 재밌게 잘 저는, 들었습니다. 아, 예. 저는, 어떻게 저렇게 한 80% 정도, 예,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저 퍼즐이 튀어나온 거를 보고, 저는 항상 저 퍼즐을 맞추면서 이거를 내가 랜덤하게 밀어보는 거 이외에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을까를 항상 생각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거기서 이게 나오다니 조금 예 정말 수학에 손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일단은 그 이 식 두 개를 호환해 주시는 거를 본 것은 매우 유익했는데 애시당초 제가 궁금했던 것은 어, 여기 시계는 있는데 이쪽 시계, 그러니까 없는데 이쪽 시계는 있는 이 생과 열을 합치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강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신 내용이 사실 이거 부분 같거든요. 방금 궁금해 마이너스 1의 i 플러스 j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맞나요, 강 선생님? 네, 네, 맞습니다. 여기서 I 플러스 J라는 게 여기에 IJ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IJ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IJ를 선택함에 있어서 여기에 부호가 바뀔 거고 네,
그런데 사실 여기도 부호가 바뀌어요. 아, 아니다, 아니다. 여기는 부호가 안 바뀝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여기는 부호가 안 바뀝니다. 여기는 부호가 안 바뀌는데, 시그넘이, 사실은 여기 IJ를 선택하는 것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어떤 하나에 대응된다기보다는 그냥 전체 다 퍼져 있는 거라서 뭐라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단 보기에는 그냥 조금만 짧게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쪽에서는 I를 선택함에 따라 이 시그마를 따라가지고 J를 선택해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시그널이 이제 그 보호를 할당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요거의 성질에 기인을 하는 거잖아요. 보호가 시그마의 성질에 기인하는 건데 근데 여기는 그 시그마의 성질이라는 게 이 IJ일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I를 시그마에 넣으면 J가 나오는 그런 식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하필 그러니까 더해가지고 그 부호를 결정한다는 것이 그냥 어렴풋하게 점선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기는 한데 네, 정확하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느낌까지는 와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퍼펙트 익스펜션은 아마 29강인가 30강에 한번 그 유도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고, 사실 그 두 개가 뭐 결과적으로는 같은 것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같은데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다르게 접근하는 거라서, 여기 있는 시그널이 정확하게 여기에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를 콕 집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좀 구조가 많이 다르다라고 정도만 일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쪽 식은 그거인 거죠. 그, 뭔가, 익스펜션, 퍼펙트 익스펜션, 얘는 뭔가 쭉, 뭔가 이렇게 있고, 뭔가 이걸 다 풀어서 또 다 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얘는, 네. 네, 하나의 원소 뭔가 이렇게 콕 집어서 하고, 나머지는 여기 남기고 이런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어, 오른쪽은 이거는 말 그대로 요, 어, 요 행렬을 보자면은 이거는 어떤 뭐 행을 하나 고르든 롤을 하나 고른 다음에 뭐 요거 곱하기 나머지의 행렬식, 요거 곱하기 나머지의 행렬식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이 방식은 안 겹치게 고를 수 있는 모든 그 케이스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한다. 단 부호를 붙여서 라는 거니까 사실은 두 개가 호환되는 방식이긴 하지만 뭐 같으면서도 다른 약간 뭐이 정도로밖에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같은 값을 구하는데 왼쪽 식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모든 경우를 하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 부호를 붙여가지고 그냥 그 부분 합을 하는 식인 것 같고 여기에는 똑같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모든 원소를 불러오느냐 그거에 대한 좀 더 규칙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정렬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냥 같은 내용, 같은 게 뭔가 얘를 잘 풀어낸 게 이거인 것 같아서 결국에는 그 코펙터 익스펜션을 일단 받아들이는 순간 뭐 이것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그 위치에 따라서 부호 바뀌는 그거 받아들이는 거고 하니까 어, 네. 이게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었던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좀 본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요 부분 있잖아요. 프로덕트 한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A1 시그마 1 그 다음에 파이 2부터 n까지
A, I, 아이고, 시그마, I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거 지워져 버렸다. 얘를 A1 시그마 1 한 다음에 프로덕트 I는 2부터 N까지 AI 시그마 I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맨 앞에 것만 하나 꺼낸 거죠, 지금. 네. 네네. 그게 요거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후기 있으신가요?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어, 오늘 뭔가 디터미넌트에서 좀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이 다뤄져서 그리고 뭔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재미있었고 그리고 근데 뭔가 아직 좀 아쉬운 점은 그러니까 스스로 좀 디터미넌트 정의에서 불편한 점은 얘가 왜 넓이랑 뭔가 이렇게 딱 떨어져서 의미가 이렇게 상통하는지가 아직 와닿지가 않아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도 계속 뭔가 일단 그 부피랑 관련을 지어서 볼 수도 없고 퍼펙트 익스텐션도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지금 이해하고 있고 하니까 계속 고구마 먹은 기분이 들긴 한데 저는 사실 행렬식을 보면서 최근에 생긴 불편함이 하나 있는데, 어, 예전에는 저 시그넘과 퍼뮤테이션을 이용해서 행렬식 정의하는 거를 보고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는데, 이제는 좀 구조가 보여요. 구조가 보이고 나니까 새로운 불편함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왜 계산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렬식이 0이냐 0이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알겠어요. 왜냐면 그게 행렬이 인버터블 하냐 아니냐 또는 그, 그러니까 역함수의 관점에서 보면 역함수가 존재하나 아니냐 그런 걸로도 볼 수 있으니까 제로냐 넌제로냐가 중요한 거는 제가 알겠는데 넌제로면은 전부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왜 굳이 이 정확한 값을 계산을 해야 되지? 라는 불편함이 좀 생겼어요. 그게 바로 김도하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볼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근데 그렇게 다 그 연결시켜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식이 애초에 맞긴 한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실제로 진짜 볼륨을 주긴 하니, 아, 그걸 말씀하시는 게 맞으신가? 아, 네. 그거 네, 볼륨도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건 알겠는데 그리고 이 차원에서 해보면은 뭔가 다 차원이랑 3차원에서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주어진 상태에서 그것도 공부해서 잘 모르겠어요. 또 2차원이나 3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뭔가 그 직교좌표계 이렇게 3차원 축으로 그려서 그 각각 퍼뮤테이션들 이렇게 점 찍어보고 그려보고 그렇게 해봤는데 이게 뭔가 2차원, 3차원까지는 그래도 뭔가 각각에 대해서 계산은 뭔가 그 그림은 그려지긴 하는데 볼륨이라는 게 뭔가 4차원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사실 그때부터는 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볼륨이랑 연관지어 보는 것도, 음,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혹시 2차원, 3차원에서는 이 퍼뮤테이션하고 연결하는데 성공하신 건가요? 성공까지는 아니고 그냥 뭔가 몇 가지 예시들 들어오면서 약간 그 각각 퍼뮤테이션들을 그 곱셈으로 묶은 것들을 이제 전부를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그 각각의 퍼뮤테이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벡터의 넓이들을, 볼륨들을 이렇게 더하면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 근데 뭔가 약간 이게 완벽히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2차원에서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3차원에서는 또 더 그림도 그리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냥 네, 대수적으로 보는 게 더 맞나? 그리고 이게 뭔가 리니어한 성질이 있는 것도 신기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뭔가 각자 불편한 거 더 많으시면은 이런 세션 한 번 더 할까요? 진도 나가기 전에. 어차피 뭐 28강 공부는 뭔가 그것도 어려울 거니까 또 그것도 하면서 이것도 준비하면 뭐 저는 괜찮긴 해서. 혹시 좀 공유할 거 다들 많으세요? 한 번 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각자 관찰한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준비를 다들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뭔가 할 만한 그런 게 있으면은 딱 1시간 정도 한 번 세션 정도 더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 그럼 다음 주에 왜 오차 방정식이 존재하지 않는지 해볼까요? 해볼까요? 근데 근데 솔직히 지금 말해야 되는 사람이 저 오늘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무엇인가라고 좀 고민해 본 거랑 남규인 선생님이 그 오차 방정식이랑 윤성희 선생님도 있다고 하셨고 해서 다음 주 솔직히 꽉 채워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할까요? 좋습니다. 네. 저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디스코드에 그렇게 글 남겨놓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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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